네,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나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좀 반등을 기대했으나 아침에만 오전장에만 좀 수급 개선이 좀 일어나는 듯 하면서 올라갔지만 오늘 제가 아침부터 좀 어설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좀 뺄 거면 좀 많이 빼고 시작을 하든가 뭐 그랬어야 했는데 특히나 선물 지수가 어, 나스닥이 2% 빠지고 선물이 1.3% 정도 아침부터 올라갔었죠. 뭐 그런 상황에서 많이 빼지 않고 어설프게 시작했습니다. 하방 찍을 자리를 제대로 못 찍고 움직이면서 뭐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할 상황임을 오전에 조금 말씀드린 바 있고요. 뭐 그 종가까지 오후까지 수급 개선이 유지될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점심시간 때 선물을 갑자기 매도 포지션으로 강하게 바꿔놨죠. 정확히 11시 47분까지 외국인들이 한 2,700억 정도 선물을 사들이고 있었는데 식사 중에 계속 뺀 거예요. 그러면서 2,500억 매도로 끝났으니 토탈 11시 47분 이후로 오후 시간 동안에 5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은 뭐 선물 쪽, 현물 쪽도 마찬가지고 개인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방 베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 제목이 이제 하방 베팅, 외국인들 하방 베팅 좀 그만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오늘도 여전히 진행이 됩니다. 또 어제 뭐 콜옵션 매도를 외국인들이 95억이나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오늘 일부 청산은 되었으나 여전히 누적량으로 볼 때는 335 기준으로 콜매도가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이것보다 더 방해되는 것은 사실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 누적 매도량입니다. 계속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가 밑으로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제 하방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4번에다가 적어놨는데 5월 옵션물을 제가 한 2주 전쯤이었나 5월 이제 4월 만기가 끝나고 나서 5월 달에 변동성 확대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기간 이제 9거래일 정도 남은 시점까지 변동성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하방 베팅을 유지하고 있고 개인들이 하방에 아주 취약한 풋옵션 대량 매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이 포지션 방어를 애써서 하고 있지만 오늘도 외국인들 개인들 파는 선물 기관들 금융투자가 투심과 함께 받아주면서 방어를 해줬는데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기관들도 그래서 방어하다 보면 뚫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뭐 개인들의 현물 매수도 오늘 집중됐죠. 혼자 나홀로 개인들만 코스피 코스닥 합산 3,600만 주, 3,600억 이렇게 사들이면서 신용을 또 계속 쓰고 있겠죠.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만큼 다시 채워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신용 잔고를 털게 만들려면은 뭐 급반등이 나오면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은 또 추가 급락을 시키면서 개인들이 신규로 신용 쓸 엄두를 못 내고 또 반대 매매가 이제 쏟아지면서 이렇게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신용 잔고를 이번에 다 털고 갈 필요는 없지만 뭐 금감원에서 지금 투심 약화를 부추기는 상태가 됐잖아요. SG증권발 주라한가 사태 오늘도 네 종목은 세 번째 하한가에 들어갔죠. 점 하한가로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은 연속 3하한가 그것도 점 하한가 두 번으로 이제 작전 실태 조사를 나서면서 2차 전지나 로봇 섹터, AI 쪽까지 같이 재무조사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투심 약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전을 뭐 솔직히 중간에 이런 흐름들을 모니터링 했을 텐데 좀 이제서야 뒤늦게 실태 조사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많이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좀 많이 반응 나오기 전에 좀 폭탄이 좀 커지기 전에 좀 먼저 관리를 했으면 하락할 때 폭도 많이 줄어들 수 있었겠죠. 예,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근데 어쨌든 뭐 한 번은 거쳐가야 될 만한 그런 흐름입니다. 계속된 상승만을 볼 수는 없어요 시장이. 중간에 이렇게 한번 물갈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이 뭐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구간에 뭐 늘 우리가 중간중간 겪어왔고 또 시장이 좀 크게 반등하던 상황 속에서 어, 추가적으로 상승이냐 여기까지 조정이냐, 그쵸? 제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345를 바로 보러 가느냐 320 라인 찍고 가느냐 둘 중에 지금 다 가능한 기로에 서 있다. 예, 그런 관점을 지금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상승을 먼저 찍지 못하고 여러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태들을 봤을 때 일단 하방 좀 열어놓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찍을 자리 320 라인 전후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포지션,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위클리 포지션도 지금 개인들이 상승 쪽에 힘을 좀 많이 실어놨어요. 그다음 기관들이 상방 쪽에 손실을 많이 보는 구조라서 상방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옵션물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당장 내일까지는 기관들도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돼서 내일이 어쩌면 상당한 고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내일 오늘 카톡방에 마지막에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늘 위클리 옵션 만기 때 항상 보던 내용들 내일 미국 증시가 2.5% 정도 뭐 강하게 현재 선물 1.3% 올라가는 거에 2배급으로 이미 1.3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한 2배급으로 상승 마감을 해줄 수가 있으면 즉 해외 지수에서 나스닥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선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로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왔죠. 장 마치고 나서 5시부터 반등이 바로 나왔던 거고 지금 한 요정도 반등이 나와 있는데 선물이 요게 오늘 음봉을 다 덮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 우리는 갭이 뜰 수 있겠죠. 갭이 뜨면서 중요한 거는 값이 싸진 갭이 뜨면 풋옵션 가격이 내일 위클리 풋옵션 가격이 추락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값이 싸진 옵션 가격에 개인들이 몰려야 됩니다. 개인들이 내일 풋옵션으로 몰리면 내일 강한 또 반등이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렇게 몰려야 된다라는 거. 그럴 가능성이 생기려면은 갭이 많이 떠주는 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가 제가 보기에는 찍을 자리를 좀 찍었는데 여기서 더 밀리게 되면은 코스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위험해져요. 추세가 바뀌면은 조금 위험해지는데 외국인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에서 지수 방어를 해주려면은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들어와야 되는데 고가에서 사주기 싫어서 좀 밑에다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 밑에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생겼어요. 네, 이런 것들은 시장 반등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 하락 요인하고 반등 요인을 조금 그래도 나눠서 봤는데 사실 좀 반등 요인이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아요. 반등 가능 요인은 먼저 반등 가능 요인부터 뭐 요약해서 살펴보면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코스닥 제약 섹터 등 많이 빠져있는 섹터부터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고 있고 또 오음봉 보였잖아요. 코스닥 낙폭 과대 인식이 뭐 될 수 있고 뭐 외환 당국의 환율 안정화 정책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스와프 통화 스와프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가 매수세가 기대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뭐 진짜 쥐어 짜낸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당장에 일어날지 불투명한 거고 그 다음에 5월 옵션물 변화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또 한시적인 움직임이다. 5월 만기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영향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옵션은 만기가 있는 게임이니까. 그래서 한시적인 움직임을 거쳐서 청산 과정이 나오면 또 반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매집해주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지수 방어 요인입니다. 뭐 이쪽을 외국인들이 외면하면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로 본다.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흐름이죠. 미국 증시에서 은행 리스크를 어제 또 빌미로 휩소가 또 발생했고 그러면서 개인들이 숏포지션이 청산됐나 봤더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개인들이 숏포지션 물려있는 상태 혹은 또 추가 베팅한 상태로 여전히 많은 상태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숏포지션을 많이 베팅해 왔는데 밤사이에 그 개인들이 물려있는 자리를 거쳐와서 그런지 새벽 5시까지 청산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니면 그냥 버티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산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방 베팅을 또 추가를 하는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5시 나스닥 끝나고 나서 선물로 바로 지금 선물 지수로 볼게요. 선물로 바로 이런 휩소 형태의 반등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미처 청산을 못해서 그런 건지 여전히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반등 가능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시장 추가랑 요인을 보자면 내일 당장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상승 제한 포지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개인들이 뭐 하락 ETF 상품들 고버스 같은 그런 쪽에서 이틀간 대량 또 정리를 했어요. 1억 4천만 주 정리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뭐 짧게 보는 거라서 만약에 또 내일 또 반대로 간다면 개인들이 그만큼 또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반등 가능한지 일단 미국 증시부터, 그 다음에 내일 위클리 옵션 포지션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높은 신용장고 한 번은 털어가야 되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감원발 투심 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뒤늦은 조치라고 보이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나 로봇, AI 등 최근에 작전이 의심되는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뭐 실질적으로 뭐 2차 전지나 뭐 로봇 사업을 하는지,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포함된 기업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사업을 진짜 할 예정이거나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고, 또 그만한 재무가 되는지 재무조사도 같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불안한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매도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심리가 약해져서, 투심이 약해져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파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오늘 10% 이상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죠. 최근에 버텨오던 종목들,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마지막까지 버티던 그 RF 세미도 그렇고 오늘 유난히 10% 이상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다 투심 약화되면서 그냥 막 던지기만 하니까 누가 받아주질 못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네, 파생반에서는 이제 숏 포지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 선물이라든지 뭐 옵션도 숏 포지션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파생반의 장점인데, 엑시트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현물에 대한 해지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해지를 보인다면은 옵션의 어떤 가격 변동을 크게 뭐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강성 보유로 한다면 뭐 풋옵션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되니까, 옵션이나 뭐 선물 옵션은 파생반에서 이제 현물에 대한 해지용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좀 마칠까요? 오늘 뭐 현물은 이틀 동안 뭐 건들진 않았습니다. 신규 매수도,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이런 관점도 다 보류하세요. 확실한 전환 시그널이 잡히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투심들이 아주 갑자기 급격하게 꺾였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도 또 빠르게, 예탁금 늘어나는 시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해서 돌아서는 것도 또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어떤 전환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정보 공유 공개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로 처음 보셨거나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오른쪽 위에 전화번호 써있죠.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에 주소 올라와져 있는데 거기다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네, 힘들 내시고요. 좀 필요한 조정 거치면 또 가는 시장 올 테니까, 네. 시장은 뭐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또 오늘도 감사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시장을 겪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식을 오랫동안 볼 수가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또 다음 기회를, 또 타점을 또 노리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